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공화당이 이길 경우 그리고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이 미국의 정치적인 스탠스, 정책적인 스탠스가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섹터별로 어떤 영향이 가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첨예한 대립은요, 결국 ESG입니다. ESG는 말만 들어보면 꼭 해야겠죠. 네. ESG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죠? 홍수도 나고, 지금 불 나고, 난리도 아니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은요, 민주당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에너지원을 바꿔야 된다. 결국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화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요거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죠.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바이든의 생각인 거고요. 그럼 공화당은 어떤 생각인가? 공화당은요, 태양광 풍력 쪽에 너무 치중돼 있다. 그러면 전통 에너지 산업, 특히나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런 쪽 관련 업체들은 너무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석 연료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 산업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의 기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이제 수력 발전이나 인프라,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SOC나 이런 쪽 통해서 미국의 노후화된 SOC들을 사회적인 간접자본들을 좀 확충을 하자 이런 쪽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재선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못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 IRA가 폐지되는 거 아니냐, IRA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더라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준을 안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뚫으려면 의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민주당도 상당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IRA를 지금 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일단은 IRA가 되면서 후속 입법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후속 입법이랑 재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공화당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정책적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바이든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레임덕은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처럼 임기 중반 이후부터 막 힘이 안 받는, 대통령 말발도 안 먹히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또 큰 차이점은요,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부분인데, 자국 기업에 피해가 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는 민주당과 속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자국 기업의 피해는 안 된다, 이 이제 공화당의 입장인 건데, 사실 그 트럼프가 말은 되게 세게 했지만 결국 중국이 피해갈 구멍들이 많았던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내용이 다르고, 결국 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다른데, 2차 전지, 결국 2차 전지는 전기차죠. 네, 전기차인데 일단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기차를 저항하는 쪽이 만약에 뭐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 회사들도 벌써 이제 화석연료차에서 전기차로 다 시프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지지 기업들의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자, 2차 전지를 일단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전구체 등 원자재, 원재료를 이제 탈중국하는 거는
이거는 의도 자체는 좋은데 이게 원가를 굉장히 올려버리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전기차 상황이 딱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눌러주냐면 보조금으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공화당의 생각인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속도 조절하고 동맹국 쪽에서 조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동맹국 쪽에서 만약에 받는다 쳐도 이게 결국은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걸 라벨링만 바꾸면 뭔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구조적으로 안 바뀐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완화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리쇼어링,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입장은요, 민주당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해라 라는 거고, 공화당은 그 정부가 일자리까지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계속해서 보조금 태워서 이걸 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협력,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 이게 이제 공화당 입장인 거죠. 2차 전지 원소재에 대한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민주당은 일단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여야 된다. 미국의 의료비는 악명이 높죠. 의료비가 악명이 높습니다. 정말 악명이 높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JP 모건이라는 회사에 되게 그래도 고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둘이 이가 썩은 거죠. 이가 썩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까?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이게 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보험이 일부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면 한국 가서 하면 비행기값 빼고 대충 뭐 해도 한 200 정도 나오겠다? 그래, 귀찮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한 1200만 원이 나왔답니다. 12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또 하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구 사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부부가 국립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제 캠핑을 한 거예요. 캠핑을 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서 뭔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헬기 뜨고 응급실 가고 막 했거든요. 이게 30억이 나왔대요. 나름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결국 이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의료비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 약간 말이 샜는데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이거는 너무 헬이다, 그래서 약간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커버리지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바마 헬스케어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봐라, 한국 의료 서비스 봐라, 전 국민이 저렇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의료 복지가 잘 되고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런 거였는데, 공화당은 뭔 소리냐, 저거는 시장에 맡겨야지, 시장에 맡겨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약가를 낮추고 이러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혁신이 나오겠냐. 자, 제약 바이오가 신약 개발해서 이거를 뭐 수억의 약을 팔아야 되죠.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수억에다가 약을 팔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거는 정말 악마적이다, 이게 악마적이다라 하는 거고, 공화당은 야, 이렇게 해야지 결국 인류가 진보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런 지금 민주당의 기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많이 눌려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만약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다시 신약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 자, 그거는 악마적인 의료비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걸일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산업적인 측면이냐 국민의 복지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르죠. 노동은 일단 민주당은 직접 고용해라,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라는 기조고요. 공화당은 시장에 맡겨야지.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약간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조가 강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그냥 프리랜서라 그러면 기간제잖아요. 요즘에는
플랫폼 일자리라고 해서 긱 잡이라고 그러거든요. 긱. 이제 건건이 잡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노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민주당은 직접 고용해라라는 압박인 거죠. 쿠팡맨처럼.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야, 이건 뭐 시장에 맡겨야지. 뭘 자꾸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이러면 기업 혁신이 안 일어나. 이런 기조인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스탠스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인데 민주당은 적극 무기 지원하고 있죠. 젤렌스키가 매번 땡큐 그러고 있죠. 네. 정말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영토 수복을 하고 있죠.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데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 그죠? 하이마스. 이런 것까지 지금 막 지원해주고 있는데 약간 공화당은 이거 전쟁 언제까지 할까? 계속 도와주니까 전쟁이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러시아한테 좋은 거죠. 러시아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지원해주지 마. 이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하고 푸틴이 친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우리 돈 들여서 이렇게 무기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무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맞은데 결국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결국 천연가스 엄청 팔아먹죠. 유럽에다가. 그리고 제조업 부활하고 있죠. 제조업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제조업은 무기 팔아먹으니까, 그죠? 이제 군수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혁신하니까, 자, 신재생 에너지는 그죠. 큰 금속 덩어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달러 파워가 생기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런 영향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공화당 승리할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대형 플랫폼, 그리고 소비재,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이 공화당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한 80% 정도가 긍정적인 스탠스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한 50% 정도가 긍정적이고 나머지 50%가 이제 반대인데 극렬 반대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 조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코인에 대한 스탠스도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 경우에는 친환경, 그리고 배터리, 의료, 시설, 그리고 방산, 인프라 이런 쪽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보면요. 민주당 패배가 이미 좀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민주당이 질 거다.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 자체가 굉장히 박빙이라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신재생 에너지하고 2차전지 소재주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 민주당 패배에 대한 부분들이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IM오목님이 남겨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당분간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건가요?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이고 지금은 돈이 없는 쪽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28조의 캐시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순채무가 15조 그리고 최근에 솔리다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놓고 보면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투자가 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삼성 쪽 벤더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갑자기 반등하게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는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동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